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 오웰이 쓴 1984란 책에는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수학이 통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과학과 사실이 통하는 나라, 과학과 사실을 무시하지 않는 나라는 위기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죠. 사실, 과학, 법 무시 정권이죠. 그러나 아직은 통계청장을 바꿔도 통계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취업자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용 통계가 통계청에서 발표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최악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1년 전의 8월에 비해서 3,000명이 늘었습니다. 3,000명.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취업자가 느는 것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늘어야 됩니다. 매년. 1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수치가 20만 내지 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었다 해야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빼고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기록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은 기록적 불황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기록적 불황. 이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되죠. 그리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썼으면서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일자리 증가폭이 계속 줄고 있다 하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모순된 경제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극좌 세력은 절대로 자기 노선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현실하고 부딪힐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써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면은 국가 의존형 자립 의지를 상실하고 자조 의지를 상실한 국가 의존형 국민이 되고 이 사람들이 좌익 세력의 표밭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이게 남미의 모습입니다. 또는 그리스도 남미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 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조금 더 보면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한국을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5등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이 한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펑크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10만 5천 명이 준다는 게 1년 사이에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2만 3천 명 및 7만 9천 명이 줄었는데 늘어난 데가 있어요. 사회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만 명이 늘었고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 부분에서 2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즉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는 거죠. 지금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입니다. 얼마나 늘었느냐? 한 해 전에 비해서 13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일자리 수는 많이 늘지 않고 증가폭이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대폭 늘고 있다.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 명 이후 최고치입니다. 8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의 최악입니다. 실업률도 4%로 뛰었습니다. 4%로. 청년 실업률은 10%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음식, 도소매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게 이런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되네요. 고용률도 줄었습니다. 고용률은 일하는 사람 비율이죠. 60.9%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북한에 몇십 조를 퍼주게 될, 낭비하게 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하겠다는, 비준 동의안을 지금 국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만큼 국가 재정에 펑크가 나겠죠. 이렇게 해도 박수를 보내는 이런 정책에, 이런 복지 확대 정책, 이런 공짜 복지 정책에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노는 공무원, 일하지 않고 노는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이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있으면은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이고,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정권 수명을 단축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별력이 되살아나면은 정권이 바뀔 것이고,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은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은 가능할 것이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 분별력입니다. 유권자의 분별력이, 여기 하나의 모델이 되는, 하나 참고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델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는 나라가 바로 지금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수시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데 12년 만에 다시 지금 신청한 아르헨티나의 꼴입니다. 아르헨티나 자연 환경이나 뭐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여기에 1950년 전후해가지고 페론이란 이 군인 출신이 등장해가지고 그 부인이 유명한 에비타라는 여자인데, 이 둘이 파퓰리즘 정책을 썼습니다.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노조를 강화하고 해가 좌익 파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몰려나갔다가 또 70년대에 다시 돌아왔다가 죽으니까 또 그 둘째 부인이 또 대통령이 이어받고 또 쿠데타가 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르헨티나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이 아르헨티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요약을 해서 잘 썼네요. 공무원 정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다. 이게 한국에서 재현될까? 아니,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 시절에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공무원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근로자 5명 중 한 사람이 공무원이랍니다.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는 유령 공무원들에게 준 국민 세금이 매년 200억 달러. 공무원 늘리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규제 단속을 하면서 기업을 괴롭히겠죠. 국민을 쥐어짜겠죠. 공무원이 일 안 차라리 월급 받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규제, 쓸데없는 규제할 것 같으면. 아르헨티나는 또 18세 미만 청소년 460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기 수도 요금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2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연금 수급자를 2배로 늘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요금도 낮춰주기 위해서
그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돈을 대주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컴퓨터 500만 대를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12년 동안 집권했지만은 나라는 망했다. 나라는 망했다. 공무원, 정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의 3종 세트다. 3종 세트다. 통계를 조작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발표를 중단시켜 버렸답니다. 불리한 통계는. 그런데 포퓰리즘은 한번 맛을 들이면 이게 마약과 똑같습니다. 끊기가 매우 힘들어요. 끊으면 금단전상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 새 정부가 재정과 복지를 줄이려 하자 공무원, 노조 등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가 되면 또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또 집권할지 모르죠. 그러면 또 나라는 또 악순환을 계속 갑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옆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이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는 걸로 가지 않고 경제가 망하면 반드시 안보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한국의 국민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차릴 조건이 된다는 뜻도 또 되는 겁니다. 조지 오웰은 1984의 그 유명한 문장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소설 영화로 영화로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만 그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주인공이 2 더하기 2는 5라고 합니다. 왜냐? 전체주의 오세아니아라는 나라가 배경인데 그 사상 경찰이 주인공을 양심 있는 주인공을 불러가지고 워낙 고문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2 더하기 2는 5라고 씁니다. 2 더하기 2는 5다. 즉 대한민국이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야당의 견제가 먹힌다. 법원이 살아있다. 그래야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유튜브 방송을 무슨 방송법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바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겁니다. 아니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기발한 발상입니다. 유튜브는 그 속성상 공중파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방송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MBC 같은 그런 방송하고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또 유튜브는 그 기본 장비가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SNS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찾아가서 보고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과격한 말이 있고 페이크 뉴스가 있다. 이걸 트입 잡아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법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걸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구글이나 중국식으로 구글이나 유튜브를 완전 차단하지 않는 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제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명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트럼프, 문재인, MBC 이 세 축이 왜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까? 페이크 뉴스는 지금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내는 페이크 뉴스는 유튜브에서 만들어내는 페이크 뉴스와는 질이 다릅니다. 정권이 페이크 뉴스를 만들면은 그게 사실로 둔갑을 해가지고 확산됩니다. 좋은 예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400명이 죽었다.
한국 원전도 위험하니까 백지화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페이크 뉴스 아닙니까? 방사능 노출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이 최근에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그건 1400배 과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치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통계입니다. 수치.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농담으로 가장 정확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스포츠 기자다라고 합니다. 다 스코어가 수치로 나오니까 2 더하기 2는 5라고 우기는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